안녕하세요. 2차 전지 산업과 자동차 산업 관련 기업을 끝까지 추적해서 분석해 전달해드리는 멘토 한중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기업은요, 바로 경찬산업이라는 기업인데요. 해당 기업이 과연 어떤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영업 방식을 통해서 어떤 거래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이번 영상에서 제가 팩트 체크를 좀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기업 개요와 주요 제품, 그리고 매출 비중과 현재 업황과 전망까지도 간단하게나마 제가 좀 영상에 녹여서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우선 이 경찬산업이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찬산업에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 후에 뭐 매출 비중이라던가 어떤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경창산업이라는 기업은 이 오토 트랜스미션 부품이랑 케이블, 페달, 뭐 리저브 탱크 등의 자동차 부품을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는 기업입니다. 이 주요 거래처로는 제가 모든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지만 한국에 있는 자동차 부품주는 대부분 웬만하면은 현대차와 그리고 기아 자동차에는 대부분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찬산업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 현대의 트랜시스와 그리고 현대 모비스 그리고 VW 폭스바겐이죠. 그리고 또 뭐 크라이슬러, 그리고 마지막으로 푸조, 이렇게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완성자동차 고객사의 OEM 방식으로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관련된 기업들이 어느 기업인지만 조금 미리 체크를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속기업별 이 매출 비중은 좀 살펴보면은 당연히 이 경창산업이 지배기업이고 메인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매출 중에 78.15%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와중에도 오토 트랜스미션 부품이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41.77%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KCW 같은 경우는 북경에 있는, 즉 중국에 있는 현대차와 그리고 뭐 기아차 그리고 미쯔바 등의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경찬산업은 제가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이 현대, 기아, VW, 뭐 크라이슬러, 푸조 등이 있겠죠. 그리고 경창전공 같은 경우는 보그워너 등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 중국에 납품되는 매출 비중보다는 조금은 높다 정도까지만 이해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살펴보면은 이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 이 오토 트랜스미션 매출 비중이 가장 높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현재 여기에는 46.85%가 이렇게 찍혀 있는데, 이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육속 이 오토 트랜스미션 본격 생산 양산에 따라서 2010년 이후에 오토 트랜스미션 매출이 상당히 증가를 하는 추세였지만 2017년도에 무슨 사태가 있었죠? 바로 사드 사태가 있었습니다. 사드 사태가 있었고, 이후에 2019년에서 20년도 사이에 코로나가 터졌죠. 이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매출이 정체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나 이 당사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반도체 사태 등 이 글로벌 위기 상황에도 2021년에 4,945억 원이라는 매출 비중을 달성을 했고요. 2022년도에는 5,400억 규모의 매출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경창산업 같은 경우는 뭐 폭스바겐 그리고 보그워너 등을 필두로 해서 글로벌 업계와 그리고 업체와 거래선 다변화를 꾀함으로 인해서 이 친환경 자동차용, 친환경 차용 로터 부품을 개발 양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전동화 사업을 필두로 해서 이 전기차 시장 대응력을 확대를 해 나아갈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이 뒤에도 바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바로 이 전기차 시장이라는 거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2023년 이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 회복과 더불어서 누적 수요가 이연이 되며 소폭 성장을 좀 기대를 해도 되나, 팬데믹 이후에 각국 통화 정책의 긴축 전환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예견이 되고, 고물가와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고금리죠. 현재 금리 인하가 슬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고금리 관련해서 이 신규 수요를 일부 제한하면서 아마 전년도 수준인 376만 대 수준으로 23년도에는 아마 생산량이 멈출 것 같습니다. 이 세계 주요국이 친환경 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이라던가 충전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 친환경차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사실 이 전기차와 이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쏠리면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상승폭을 보여줬던 이력도 남아있는 상황이죠. 아무튼 특히 최근 유럽과 중국은 이 2035년 이후에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금지 계획 등을 발표를 한 후에 이 친환경차 시장은 높은 이 성장률을 기록을 했고요. 이러한 성장세는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될 전망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전기차 쪽으로 사업 구도를 방향을 가지고 간다라는 것은,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경창산업의 매출 또한 증대할 것으로 예견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이 경창산업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나 좀 유의미한 투자 구간이 온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발빠르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전달을 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셨을 이 기술적 분석과 수급,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은 재무적인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에 하나씩 풀어드릴 예정이니까요. 다음 영상도 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올 이슈들을 제가 또 해석하는 영상들을 앞으로도 올려드릴 거니까요. 경찬산업 주주분들이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이 경찬산업이라는 기업에 투자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팔로우 하시면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